자, 전반전 일단 보겠습니다. 토트넘 대 아약스,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경기였죠. 전반전 먼저 그냥 총평가를 하자면 이 아약스의 축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이 많았다. 조별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16강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작살냈고 8강에선 유벤투스를 작살을 냈죠.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16강 조별리그 당시 바이에른 뮌헨은 상태가 안 좋은 느낌이었죠. 그 다음에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 때는 솔라리가 이미 어떤 지배력과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상실한 상황에서 완전히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유벤투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거 아약스의 기세가 단순한 기세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수들의 퀄리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을 뿐더러 텐하흐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역량, 그 다음에 기세, 여러 가지가 다 같이 합쳐져서 흔히 얘기하는 이 상대방의 수비수와 이 사이드 수비와 수비 사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를 굉장히 잘 공략을 하면서 재미있는 축구를 하는데, 점유율 좋죠, 압박을 많이 하죠, 많이 뛰는데 패스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전진성까지 좋기 때문에 저랑 주원이 형이 오락성이 강하다. 한두 번 경기를 보면 와 이거 팬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데, 오늘 경기 역시 그랬습니다. 자, 일단 라인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이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해리케인이 부상이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무사 시소코 같은 경우에는 서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백스리로 나왔어요. 일단은 백스리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별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특이점은 없었던 상황이었고, 요렌테가 앞쪽에 있었고, 뭐라고 했으니까 알리가 사실 가운데에 있고 3, 4, 1, 2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자, 아약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메이션 그대로 나왔습니다. 마즈라위, 오른쪽 풀백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즈라위가 돌아왔지만 일단 벨트먼을 내놨습니다. 토트넘이 초반에 약간 나쁘지 않게 경기를 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아약스한테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이 약간 안정적으로 경기를 취하면서 아약스가 어차피 올라올 거고 시소코가 중원에서 없기 때문에 점유율은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러면 역습을 가야 되잖아. 토트넘이 역습을 가야 되죠. 그런데 역습에 손이 없단 말이야. 이러면 속도가 안 살아요. 그럼 누구냐? 요렌테. 근데 요렌테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비벼줄 수 있는 선수고 떨궈 죽일 수 있는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느린 선수죠. 전방 압박을 많이 하지만 한 번에 공이 넘어오고 역습 찬스가 왔을 때 그걸 몰고 쭉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물론 모우라가 오늘 경기에서 괜찮은 기술들로 아약스의 수비진을 좀 공략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 요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미드필더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소코의 부재가 너무 아쉬워요. 이거 그냥 굳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블린트 경험 좋죠? 타글리아피코랑 벨트먼 뭐 그렇다 치자. 델리에트, 바르셀로나 지금 굉장히 가까운 네덜란드의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수비수, 타고난 피지컬과 어떤 그 힘이 있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쇠네, 이 선수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선수고요. 프랭키 데용, 뭐 바르셀로나에서 이미 데려간 선수죠. 반더베이크, 전 이 선수한테 최근에 계속 반했는데, 이 선수의 전진성과 제때 들어가는 침투력, 그 다음에 앞쪽에서의 활동 반경은 이 13, 14 제가 이제 아스날 팬 출신이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13, 14 시즌에 램지가 우스갯소리를 팬들 사이에 이 정도로 한 1, 2년 하면 얘 발롱도르 후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습이에요. 골 장면에서도 결국엔 선거 보니까 VAR을 통해서 봤지만 트리피어 때문에 온사이드였죠. 기가 막힌 침투 마무리까지. 그리고 네레스랑 지은은, 이 선수는 넘버 10 역할을 서로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개인 기술들 좋고, 두시안 타디치 완전히 이 어린 선수들을 경험으로 이끌면서 이번 시즌 스탯이 뭐 말도 안 되게 높아. 공격 포인트 합쳐서 50개가 넘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토트넘한테는 위기이자 기회가 왔어요. 어디가 위기이자 기회였냐면은 이 세트피스 경합 장면에서 베르통원이랑 토비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베르통원이랑 토비가 경합하는 장면에서 베르통원의 헤더 장면에서 이 토비의 뒤통수가 세게 부딪히면서 이쪽이 크게 커트가 납니다. 출혈이 꽤 많이 나왔고, 베르통원이 그래도 치료를 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베르통원이 뇌진탕 증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구토 증세, 어지러움증을 다 같이 느꼈기 때문에 결국에 베르통원이 빠져나가고, 이 베르통원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르토건이 나가고 몸 상태가 100%는 아니어 보이는 무사 시소코가 들어오면서 로즈를 내리고 백포로 전환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가 오히려 토트넘한테는 좋은 기회. 왜냐? 그러니까 이 아약스의 중원의 이 굉장한 활동량과 이 장악력을 이기려면 토트넘은 얘가 있어야 돼요, 시소코가. 그런데 시소코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래도 중원에서 싸움이 조금 되고 경기 양상이 약간 조금은 대등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히든풋볼 SL에서 저희가 회식 내기를 했습니다. 저, 주원이 형, 영주 형, 찬우 형. 바르셀로나 대 리버풀은 진출팀이 갈렸어요. 리버풀, 바르셀로나. 근데 아약스 대 토트넘은 다 아약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모릅니다. 여전히 모르고 그 다음에 1실점으로 막은 게 오히려,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토트넘이 역전승을 할 수도 있고, 또 원정 가서 크라이프 스타디움 가서, 크라이프 아레나 가서 잘할 수도 있지만 1실점으로 끝난 게 오히려 토트넘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정도로 아약스가 좋은 전반전을 했다. 후반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원이 형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제 가족여행을 가서 요 기간 동안에는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전반에 나왔던 반더베이크의 득점이 그냥 오늘 경기의 마지막 골이 됐습니다. 1대0으로 아약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 내용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반전 중후반부부터 베르통원이 부상으로 빠지고 시소코가 들어간 다음서부터 경기는 점차 주도권이 토트넘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었고, 후반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하프타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하프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경기를 후반전에 어떻게 풀지 보여줄게 라는 식으로. 그 이후부터 전반보다 훨씬 더 라인을 높이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후반전은 기본적으로 베르통원이 부상으로 나가고 시소코가 들어온 상황에서 백4였죠. 요렇게. 그래서 라인을 꽤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도권을, 그러니까 점유율도 비등비등하게 가져가게 됐으며 주도권도 아약스가 완전히 가지고 있던 걸 오히려 토트넘 쪽으로 가져오게 만든 게 바로 이 시소코의 힘. 이런 느낌이었고요. 데니 로즈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데 문제는 얘였습니다. 오늘 트리피어는 0급. 애슐리 형을 방불케 하는. 크로스도 엉망이야. 수비도 실수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5분쯤에 테나 감독은 이거 밀린다, 중원 쪽에서 밀린다 싶어서 그런지 쇠네를 빼고 마즈라위를 이쪽에 그대로 투입을 해요. 근데 마즈라위 원래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투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양상은 바뀌지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역시 또 시소코 때문입니다. 다 자동차예요. 경차도 있고 세단도 있고 SUV도 있고 다. 그래서 뭐 차들끼리 막 앙앙앙 삐삐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 스캐니아, 그 다음에 볼보, 덤프가 들어왔어. 덤프가 들어와서 그냥 삑삑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덤프 트럭이 범퍼카를 치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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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이거고. 오! 전체가 먹혔습니다. 토트넘은 중원에 시소코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완전히 다른 팀입니다. 그래서 시소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경기를 다른 양상으로 펼쳤고요. 77분에 네레스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장면에서 만약에 그 슈팅이 득점이 됐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토트넘은 패색이 짙었을 거예요. 2차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이 토트넘 입장에서 정말 천운이 따른 장면이었고, 그 직전에 이 트리피어랑 네레스랑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네레스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시소코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이 새끼야 갑자기 밀어냈죠. 그러니까 네레스가 눈을 못 맞추고 뒤로 가가지고 마치 이웃사람 어쭈 칼빵했네, 하나 둘 셋 넷 다여 6학년이냐? 차 빼 이씨, 약간 요 느낌. 차 바로 뺐죠. 눈도 안 마주치고 김성균처럼. 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상적인 이 포체티노의 교체 수를 볼 수 있었는데, 보세요. 가자니가 골키퍼, 다이어 미드필더 내지 수비수, 카이러크 피터스 오른쪽 풀백, 시소코 들어갔고, 후안 포이스, 올리버 스킵 미드필더. 공격적인 카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미 아약스는 내려앉고 있어서 조금씩 주도권도 내주고 있었어. 그러면 공격을 살릴 수 있는 건 뭐냐? 풀백 교체. 왜냐하면 데니로즈도 지칠 수 있었고 트리피어는 똥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벤 데이비스를 넣으면서 이쪽에는 안정적으로 가면서 공격을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빼죠. 이쪽으로. 그러면서 후안 포이스가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좋은 공격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니로즈는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벤 데이비스 교체를 해주고 트리피어가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이스를 집어넣어주면서 이쪽에서 후반 말미에 좋은 공격 패턴은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포체티노가 참 좋은 선택지가 없었지만 어쨌든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포이스가 수비적으로 경거망동하고 경솔한 수비를 하면서 PK를 잘 내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풀백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득점까지 성공하지는 못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겠습니다. 1차전 아약스 0대 1승, 이거 대성공입니다. 왜? 실점 안 했죠? 이겼죠? 2차전 홈이죠? 아약스가 유리한 겁니다. 당연히 유리한 건데, 토트넘 입장에서 아주 패색이 짙지 않은 것은 일단 시소코가 들어왔을 때의 좋은 경기 모습, 그리고 오늘 사실 이 경기에서 차포 다 떼. 시소코 빠졌지, 케인 빠졌지, 소니 빠졌지, 이건 차포 다 뗀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2차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 역습 위주로 경기를 펼쳤을 때 요렌테가 아니라 손흥민이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은 우리나라 팬뿐만이 아니라 축구팬이라면 다 있을 거예요. 속도가 빠른 손흥민이 있었다면. 손흥민, 그리고 해리 케인이 지금 러닝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케인과 손흥민의 어떤 불협화음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전에 갔을 때 시소코가 바로 나올 수 있고 손흥민 내지 케인 혹은 손흥민 케인이 둘 다 나올 수 있다면 2차전에서 토트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리한 건 원정에서 무실점 승리를 가져간 아약스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오늘 아약스가 이전에 유벤투스 경기, 레알 마드리드 경기보다는 별로였어요. 그 느낌은 뭐냐면, 자, 아약스가 180분을 본 것인지, 혹은 제가 알기로 아약스가 이 경기를 앞두고 이거 일주일 휴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지만 뭐 경기 팀마다 다르고 선수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쫙 하고 있으면서 기세가 올렸을 때 오히려 일주일 휴식을 주면 그 팀의 폼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차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봤던 이 몇몇 전에 봤던 아약스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역시 레알 마드리드나 이 유벤투스나 고전에 썼던 아약스를 상대로 차포 다 떼고도 이런 경기력을, 시소코가 들어갔습니다,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참 포체티노 좋은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여전히 아약스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약스가 진출할 거라고 보지만 토트넘도 뭐 2차전 끝났다 이런 느낌은 아니다. 해볼만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바르셀로나 대 리버풀 존나 재밌을 것 같죠. 예. 그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